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점시 초대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호성입니다. 지난 7월 4일이었죠. 우리 지역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서 백제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죠. 이로써 우리 전북 지역에는요, 고창 고인돌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고요. 국내에서는 12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록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익산의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최완규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사람이 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꿈을 시민과 더불어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이 벅찬 감정이죠. 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는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네. 이 두 군데가 이제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그 네. 유산이 된 건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 하면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백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강유역에서 처음에 이제 건국해서 공주 예. 부여까지 이렇게 수도로 옮기면서 이제 660년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람들 흔히 왜 익산이 들어갔냐고 그래요. 근데 익산은 사실은 공주 부여보다도 더 월등한 백제의 왕도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네요. 처음에 익산만 추진하다가 네. 이제 2011년도에 익산 공주 부여를 같이 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명칭이 백제 역사지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처음에 기울였다는 것입니까?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서 예. 11년도까지는 그래 해왔죠. 예, 5년 예. 동안을 그래 해왔습니다. 공주나 부여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전 그런 자신이 있었고요. 예.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공주 부여보다도 더 월등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8개 그 유적지가 등재가 됐는데 우리 지역이 2군데, 충남이 이제 6군데? 뭐 이렇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우리 지역의 그 유적지가 충남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자료가 좀 빈약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익산이 불리한 점이 뭐냐면 공주 부여보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익산이 수도였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또는 예. 문헌 자료에서 익산이 수도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설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걸 다 모조리 다 집어넣으면 네. 익산을 수도로 기술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익산이 대표적으로 미륵사 왕궁만 들어갔고요. 공주 부여는 다 들어간 거죠. 수도 요소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아마 우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유적지를 좀 더 발굴하고 네. 그 역사성을 살려서 등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지금 추가 등재 얘기들이 좀 일부에서 나오는 줄 그런가요? 압니다만 상당히 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등재한다는 것은 새로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네네. 그리고 이미 이게 됐는데 누가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제 2군데 왕궁리 유적지, 네. 또 미륵사지 이제 2군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는데요. 이곳이 이제 어떤 곳인지 저희들도 뭐 지역에 사니까 네. 가서 한두 번씩은 봤습니다만 세계 유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은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서동설화 있잖아요. 네네. 선화공주와 서동 과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 남아 있지요. 네. 그를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절이 바로 이 미륵사거든요. 네.
근데 미륵사라고 하는 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절 세 개를 모아놓은 이러한 절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걸 삼원식가랍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진 절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규모에서도 보면은 백제 사찰 중에 월등하게 큽니다. 그게 왜 익산에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가장 커다란 시설을 하는데 어디 뭐죠? 지방 한쪽에 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익산의 왕궁에 있는 것하고 연결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사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네. 그럼 수도였다는 게 뭐냐? 그럼 왕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예. 익산에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익산에 있는 왕궁 유적은 최근에 한 30여 년 발굴을 했어요. 네. 해서 최근에 속속 그 위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원래 남북 한 490여 미터, 동서 230여 미터의 담장지가 잘 남아 있어요. 물론 내부에는 이제 정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후원, 정원도 남아져 있고요. 네네네. 해서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그 자료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왕도였다는 사실이 유적지에 남아있는 그렇죠. 이 현 상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군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예. 왜 왕궁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륵사와 같은 대찰이 왜 익산에 있는 것이냐. 이 지역명이 이제 왕궁이 왜 있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고 네. 그 큰 가람이 그렇죠. 왜 있었느냐. 네. 왕궁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만 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누락됐지만 이번에 세계유산의 그 등재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지만 예, 예. 그 옆에 궁궐과 관련되는 사찰, 종묘적 성격을 가지는 사찰이 제석사예요. 네네, 제석사요. 아주 잘 남아 있죠. 네, 네, 네. 또 익산에 이제 이러한 거대한 왕도를 그 건설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왕이죠. 네, 네, 네. 쌍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왕과 선화공주의 그 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기가 수도니까 네. 이제 군사적으로 여기를 방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륵산성을 비롯한 많은 산성들이 네, 네. 주변에 아주 방비를 용이하게 위한 그런 네.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예,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왕도였음이 확실하네요. 그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고요. 예, 그게 예. 이제 익산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가느냐 하는 네. 그 우리의 몫이죠, 이제. 예. 이 왕궁리 유적지 가면 5층 석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딸랑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뭐 왕궁 턴가 근데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탑은 불교 사찰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폐쇄가 된 후에 네. 거기에 이제 하나의 탑을 세우고 사찰을 세워서 아마 네. 무왕을 기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뭐 대단한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유적지인데 이게 세계 그 유산에 네. 등재가 된 게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당연한 일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보다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사람 참 마음이 그래요. 잘 모를 때는 무슨 그게 뭐 세계 네. 유산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참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모양입니다. 아무튼 세계 유산이 이제 됐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세계유산을 조금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면요. 1960년대에 그 이집트 나일강에 이제 아수원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이제 수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일 강변에 있는 그 누비족들이 만든 아부신벨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이 이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 우리도 이제 그때 돈을 냈습니다만 네. 그걸 위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197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이제 처음 태동하는 근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산의 이러한 문화유적이 이제 우리 한국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공유하는 이러한 문화자산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책자 중에 예. 이제 익산 문화 유적들이 들어갑니다. 미륵사 왕궁들이. 그럼 그분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이제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어 올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우리 익산을 찾아오겠죠. 예, 예,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유적지가 네.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익산 세계문화유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백제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네. 또 이걸 잘 가꾸어 가지고 이제 연계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문화 전북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바로 익산에서 바로 옆에 김제 벽골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벽골제는 과거에 우리의 생계수단들이 생업경제가 농업 아니었습니까? 거기 아주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네. 또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백제 중방성의 치소인 고사부리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연결하고 예. 또 그 부안에 가면 백강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어찌 보면은 오늘날과 비슷한 이런 국제정세일지도 모르지만 중국, 일본 당시 백제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유적들이 전라북도에는 곳곳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유산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백제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네네. 그러한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하고도 네.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백제 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세계 유산이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전북권 안에 있는 그렇죠. 백제 문화 벨트 뭐 이런 네. 걸 조성하겠다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익산에 온 손님을 예. 공주부여로 왜 우리가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주 부여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쪽 끌어당기는 일은 오셔가지고. 해야 되겠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네. 즉 문화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뭐 행정이나 저희 연구자들이 힘을 모을 겁니다. 예, 아이고,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06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처음 기울이셨다고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2006년도에 제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김삼룡 전 총장님이 계셨죠. 익산 문화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뜻들을 어떻게 받들고 또 지역사회에 대학이 봉사해야 되느냐 하는 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 이제 그렇다면 익산에 있는 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정말로 한번 세계적으로 알려보자 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네. 학교 차원에서 추진했던 겁니까? 그렇죠. 당시로는 제가 뭐 연구소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과 더불어 이제 네. 그런 추진을 해왔죠. 네, 그러면서 익산시에 있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물론 원광대학교 교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익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 교육도 했고요. 예. 또 이제 정치권에도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익산시 의원들한테 가서 강연도 했고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강연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세계문화유산이 그 목적이 아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의식들을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예. 오늘날 이게 세계 유산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하셨을 때 네. 그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또 안 됐었습니까? 지금 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단독으로 우리 네, 전라북도 그렇습니다. 익산 그렇죠. 문화유적만 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했죠. 노력을, 예, 기울였었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이 소중한 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예. 당신 뭘 가지고 세계유산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대다수였어요. 네. 또 공직에 있던 분들도 이게 뭔지를 잘 몰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때 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 익산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다행히 당시에 그 시라든지 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네. 익산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이제 노력해왔던 것이죠. 자, 전북문화재 연구원 네.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 전북문화재 연구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직원분들도 연구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러게요. 예.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문화재 이제 조사, 발굴, 연구죠. 이제 이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사회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사회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을 해설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마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그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네네. 야, 우리 동네 이런 곳이야라고 하는 해설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풍당당 라이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풍당당 라이프요.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즉 문화재 발굴하는 데 좀 와서 도움을 얻고자 해서 그분들한테 문화재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문화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이외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 사업들 네. 이런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유적지 가서 발굴 작업하고 뭐 이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네. 교육, 지역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뭐 이런 활동 네. 이런 게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백제문화연구원에서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제 최근의 일이었고요. 예.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전라북도에 그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서로 다른 이러한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부안 같은 경우 예. 이제 청자라고 하는 산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이제 서해안 일대의 마한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면서 네. 이제 각각 지역 사회와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연계 관계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라북도의 선사 고대 문화를 복원해보자 하는 게 예. 꿈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예, 선사 그렇습니다. 고대 문화 복원. 그렇죠. 예, 좀 그 쉽게 그려볼 수 설명하면 있도록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간단하게요. 예. 그 당시로서는 이제 문자 기록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와지는 유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네. 유물은 말하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고학자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유물들을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고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정치는 어땠는지 하는 문헌에 없는 걸 좀 이제 잘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 그래야만이 땅속에 있는 문화재가 중요하구나. 즉 역사에서 하나의 사료와 같은 것이다라는 네. 인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선사 고대 문화 복원이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지역의 그 왕궁리 유적지, 미륵사지 세계 그 유산이 됐어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로 예.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써온 익산에 관련된 이제 제 글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익산이 정말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한번 담아내는 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민한테 좀 이렇게 당부라기보다는 좀 바람이 뭐냐면요. 네, 네, 네. 당시 역사 문화의 주인은 바로 당시에 살았던 그 주민들이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역사 문화가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또 계승 발전되었겠죠.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몫은 그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네. 좀 연구자와 시민과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같이 하는 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문화 수준도 하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하는데 산파 역할을 이제 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이사장님께서. 예. 앞으로 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네. 보물 같은 그 문화재들이 잘 발굴되고 관리되고 복원되고 또 유지가 된 일에 네. 예,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예. 어찌 보면 또 제가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서 네네. 또 우리 이 국장님께서 또 이런 걸 가지고 네네. 또 시민사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 언론사로서 또 그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네. 잘 충실히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